전공의로서이긴 하지만 의료원 가족이 이제 됐던 게 제가 1981년도입니다. 그때 개원 10주년 행사 때 제가 경희의료원 인턴으로 의료원 가족으로서 생활을 시작했고, 지금이 2021년이니까 우리 의료원과 함께 거의 40년 가까이를 의료원과 함께 해왔습니다. 개원 10주년 기념 학술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포스터와 테이블 클리닉을 준비하면서 사진은 학교 앞에 사진관에서 인화를 해서 화이트보드에다가 붙였고요. 글자는 그 스티로폴로 된 판을 사다가 써서 일일이 가위와 칼로 잘라서 붙이는 그런 시절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디지털로 제작하는 시대까지 참 많은 그 기술의 발전을 몸으로 겪으면서 지내왔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과거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또 새로운 세계일 수도 있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얘기를 합니다. 1965년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이 최초로 그 당시 문교부에서 설립 인가를 받았고, 우리나라에서는 사립학교로서는 최초의 치과대학 설립 인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1967년도에 사립대학으로서는 최초로 치의학과 학생 모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6년제 치의예과 1기생들이 1967년도에 처음 입학했고, 한국인이 만든 최초의 사립치과대학으로서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1971년 10월 5일 날 대망의 경희의료원이 개원이 되면서 치과대학 부속병원, 그 당시는 의료법 개정 이전이어서 공식 명칭이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이었습니다. 역시 1971년 10월 5일 개설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원의 발전과 함께 쭉 발전을 해오다가 2014년도에 그 의료기관 인증평가원이 생기면서 우리나라 치과대학으로서는 최초로 우리 경희대학교 치과병원이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획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경희의료원과 함께한 치과대학 병원이 명실상부한 연구와 연구 기반 진료의 탁월한 대학병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해왔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경희대학교 치과대학병원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 중에서 그 첫 번째가 탁월한 연구, 또 이 연구에 기반한 진료, 그리고 이들 둘이 결합함으로써 만들어내는 기술 사업화에 따르는 탄탄한 우리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게 경희대학교 치과병원의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구성원들이 예외 없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글로벌 인사이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구성원들이 세상을 보는 그 스케일은 굉장히 스케일업 되어 있는, 국내만 보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우리의 활동 무대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 무대에서 우리 경희의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고 또 경희의 가치를 어떻게 확장해낼 건가를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고민하고 있는 깊은 수준의 글로벌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장점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치과대학의 기초학 교실들과 치과병원의 임상교실이 잘 결합된 정말 그 명실상부한 기술의 융복합 연구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네 번째는 의학 교육은 일반 교육과는 굉장히 다른 분야인데, 이 의학 교육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 의과대학, 어떤 의과대학보다도 좀 더 빨리 의학교육학 교실이 개설이 되고 의학교육학 전공자가 들어와 있고, 의학교육의 탁월성을 만들기 위한 의학교육 개발 기술, 이런 그 플랫폼을 탄탄하게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기관도 따라올 수 없는 탄탄한 기반의 의학교육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과병원만이 가지고 있는 선진행정, 이 선진행정이 만들어내는 환자 만족도 제고, 많은 분들은 경희대학교 치과병원에 와보시면 참 그 서비스에 만족한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행정의 탁월성에서 만들어지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비리그의 그 선도적 위치에 있다라고 자부하는 하버드가 그 퍼블릭 헬스 쪽에 학교의 팔러시에 무게를 둔 게 이미 30년 전입니다. 그 퍼블릭 헬스는 우리가 단순하게 그 예방의학이나 또는 공중보건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수준의 퍼블릭 헬스일 수도 있고, 또는 인류 보편의 가치일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 공중보건 또는 우리 인류의 건강권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큰 이슈는 건강 상태의 불균형, 즉 inequality입니다. 지역에 따르는 건강도의 차이, 소득 수준에 따르는 건강도의 차이, 지역에 따르는 차이, 정치적 구조에 따르는 차이, 온갖 상황들, 심지어는 성차에 따라서, 남녀 간에 따라서도 건강 상태의 차이가 납니다. 전 세계 인류의 건강을 보는 WHO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구강 건강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제3국, 저소득 국가에서는 워낙 영양 상태와 면역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노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정상적인 이 균주들이 얼굴을 망가뜨립니다.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전 세계 우리 인류의 건강권을 확보를 할 건가? 마침 우리 그 의료기관의 설립 이념이 50년 전에 설립자께서는 질병 없는 인류라는 설립 기치를 걸으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구현이 되어야 될 건가, 또는 이 가치를 어떻게 확장할 건가. 지금 설립된 지 120년 된 FDI라는, 즉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고 WHO와 같이 어필리에이트 되어 있는 국제기구에서 활동을 쭉 해왔었습니다. 우선 그 교육위원회 에듀케이션 커미티 멤버로 20년 정도 활동을 해오면서 특히 서아시아 지역의 인력들을 교육하는 데 집중을 해왔었고요. 2017년도에 마드리드에서 140개국의 회원국이 투표로서 당선되는 카운실의 최초로 당선이 됐고, 지금까지 그러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의 inequality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희 의료기관은 향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5차 산업이 이미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는 겁니다. 5차 산업의 특징은 바로 그런 AI와 인간성과의 결합입니다. 즉 AI에게 우리가 양보했던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 인류가 다시 찾아오는 게 5차 산업의 핵심입니다. 융복합을 넘어서 가지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인간성과 결합을 함으로써 좀 더 인간 삶에 기여하고 있는 인간 중심의 사이언스를 우리가 만들어낼 건가. 5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기술과 인간성의 결합을 통한 인간 중심의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인류 삶에 기여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치과병원의 미래에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미래 세대는 좀 더 인간 중심의 과학과 기술을 개발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구성원들에게 호소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을 꾸지 않는 자에게는 꿈꾸는 미래가 있을 수 없다. 우리 경희의료원 50년 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 경희의료원의 50년 후는 우리가 어떤 50년 후를 꿈꾸는가가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계 최고 초인류 병원을 꿈꾸는 우리에게는 50년 후에 반드시 경희의료원이 초인류 세계 최고의 병원이 되어 있을 거라는 이 마인드세트를 우리 다 같이 가지고 우리 열심히 하자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